기초 한문 11주차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조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어쩌면 쉬울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는 뭐가 많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좀 암기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암기만 좀 되면 앞에 했던 내용들이 뭐라 그래야 되지? 쉽게 얘기하면 이제 반복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반복되는 경향들이 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좀 어렵고 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교시인데 역시 지난번하고 좀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맨 마지막 주차를 이야기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그냥 한 번에 다 합쳤고 요번 주차는 그러니까는 첫 번째 시간은 평서 문하고 의문문.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반어문, 뭐 부정문 이거 이야기할 거고 셋째 시간에는 이제 요 합친 연습 문제하고 해석 연습 이렇게 풀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지난번 주 시간에 과제를 안 냈죠. 그래서 낼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안 내겠습니다. 이제 과제는 이제 두 개만 보고 치우죠. 또 이제 점점 이제 학기 말로 가는 상황이라서 과제를 더 내기가 좀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학생들도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과제는 이제 없습니다. 이제 과제는 없고 이제 수업으로만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인 이제 평서문과 의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요건데 이건 여기 파트는 쉽습니다. 여기 파트는 쉬운데 두 번째 시간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시간부터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평서문입니다. 제일 많아요. 평서문이 제일 많고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어느 나라든지 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평서문이 제일 많습니다. 평서문은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어를 기준으로 이제 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게 가장 일반적인 느낌이죠. 그리고 뭐 아까 지난번 시간에 이제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뭐 야, 의 이렇게 끝나는 것들은 거의 이제 긍정의 조사들이죠. 긍정의 조사들로 나타나는 케이스들은 대부분이 이제 평서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타의 이야기들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목적어가 있다 없다라는 건 이제 주로 이제 동사에 의해서 선택된다라고 지난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타동사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문형에서 나타나는 동사가 타동사다 그러면은 목적어가 있는 거고 자동사다 그러면은 이제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는 거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목적어의 유무가 갈리죠. 뭐 보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형식이냐에 따라서 각각 달라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점 알고 계시면 크게 문제될 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자, 첫 번째 가보죠. 목적어 없는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천고마비죠. 천고마비입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이렇게 되죠. 주어 서술의 관계죠. 즉 주어 수어의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 수어의 관계. 즉 곧자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곧자나 빗자가 여기서는 어디에 해당한다? 자동사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를 수반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자는 자 여기서 자가 나왔죠. 자가 나오면 제가 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뭐하는 사람으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두 번째 뭐뭐 하는 어이구야 넘어갔다.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냐 이렇게 해석하든지 아니면 아예 뭐뭐 하는 자 이렇게 나오면 앞에 거는 주어 표시니까 해석하지 말아야지 할 것인지 총 세 가지 총 세 가지구나. 세 가지 케이스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면 믿음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믿음 있는 사람은 또는 믿음이라는 거는 또는 믿음은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느 거든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번으로 해석하는 게 제일 깔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되겠죠. 왜? 신자가 믿다라는 신자고 여기 자자가 들어왔으니까 주어죠. 얘는 뭐로 해석해야 돼? 명사로 해석해야 되죠.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됩니다. 지자가 나왔네요. 일단은 이거는 뭐뭐이로 해석하는 게 여기서는 제일 간단하겠죠. 사람의 대보, 큰 보물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람의 가장 큰 보석이다. 게다가 여기 뭐가 나왔다? 야가 나왔다. 그래서 야가 나왔기 때문에 종지사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야자나 의자가 나오면 큰 문제가 없는 이상은 얘들은 긍정을 뜻하는 종지사다 이거죠. 그래서 얘는 긍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평서문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근, 위, 무가, 지, 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근, 위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무는 보조사니까는 보조사란다 참. 조동사니까는 근면함은 위 된다 이야기입니다. 무가 지보가 그럼 무가 지보는 뭐냐?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보석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값을 따질 수가 없는 보석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 수로 넣고 보호가 나온다. 이때 보호가 나오는 거는 그때도 한번 얘기했죠. 왜 보호가 나온다? 수로가 뭐기 때문에 불완전 자동사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난다 이거죠. 따라서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가 있는 경우 역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적어가 있다라는 거는 동사가 뭐다? 타동사다 이게 되겠죠. 그래서 나는 읽는다 무엇을? 경서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주어, 목적어, 수로의 구성이 되고 종지사는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해석이 조금 까다롭죠. 수는 요건 임금 이름입니다. 이제 중국의 과거에 있던 임금입니다. 용은 썼다라는 거죠. 그죠? 그 가운데에서 썼다라는 겁니다. 그 중간을 사용했다. 어디에서? 백성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임금은 그 가운데를 백성에게 사용했다 또는 적용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자가 여기서는 뭐로 쓰였다? 불완전 타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뭐가 필요로 한다? 보어가 필요로 한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품사에서 봤던 동사에서 그죠? 자동사는 완전 자동사와 불완전 자동사, 타동사는 완전 타동사와 불완전 타동사로 나뉘었다. 그거를 보여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앞뒤 문맥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의 제일 큰 핵심 포인트가 될 겁니다. 왜 이유는 간단하죠. 대부분은 평서문입니다. 한 70% 정도가 평서문이고요. 70%가 평서문인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은 걸 차지하는 게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의문문이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특히 뒤에 이따가 얘기할 건데요. 의문문하고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면 반어문입니다. 이거는 찾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왜 찾기가 쉽지 않냐면 의문문이라고 얘기하는 건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의문문은 제일 미리 얘기하면 나중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만 의문입니다. 즉 뭐를 요구하냐면 상대방에게 일정한 부분의 대답을 요구합니다. 밥 먹었어? 라고 얘기하냐면 예, 아니요를 대답을 요구를 하든지 뭐 먹었어? 라고 얘기하면 먹은 것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든지 간에 일정한 답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문에서 반어문이라는 건 형식은 의문문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어떤 특정한 부분에 강조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흔히 이야기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서요, 흔히 얘기해서 이거 있죠. 서리법이라는 거. 네, 그거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뒤에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하겠지만 의문문과 반어문은 문장의 의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장유일이 오국 호이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여기서는 호입니다. 여기서도 호가 나오네요. 그죠? 중요합니다. 왜? 얘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여기 나오죠? 의문조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의문조사가 나오면 전체가 뭐다? 의문문이다라는 겁니다. 즉 얘들이 뭐의 기능을 한다라고 보면 되냐면 우리말에서 물음표의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장차 그래서 부사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안 해도 되거나 아니면 해석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장차 있겠느냐라는 거죠. 여기서는 유가 이제 서술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주어는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문장상 아나 기가 생략되어 있다. 근데 아가 생략되어 있을 확률이 높죠. 아가 왜 생략되어 있겠습니까? 나죠. 말하는 사람인 겁니다. 말하는 사람이니까는 당연하게 생략이 가능하죠. 있겠습니까? 오국 나의 나라를 이롭게 할 수 있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깔끔하게 해석하면 또한 장차 나의 나라를 이롭게 함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고난도의 설명을 하려면 요 일입니다. 일이가 중요하죠. 왜? 이는 뭡니까? 전치사죠. 그럼 전치사 뒤에는 뭐 나온다고요? 명사가 나오죠. 여기서는 이롭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이제 명사로 하면 이익이 되겠죠. 그럼 이익인 겁니다. 누구의? 오국 나의 나라, 우리나라에 이익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호가 들었으니까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동일한 걸로 보면 2번입니다. 조3이 모3면 조3 아침에 3개 주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and입니다. 그리고 모사 저녁에 4개면 요까지 보면 족자는 한번 이제 말씀드렸죠. 이상하다 족자가.
족자가 발족인데요. 발족인데 얘가 발족의 뜻을 나타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발을 얘기하는 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만족하다 또는 충분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하다 그 뜻이죠. 그러면 해석을 하면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면 충분하다 이렇게 되죠. 근데 뭐가 왔습니까? 호가 왔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뭘로 해석해야 돼? 물음표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주면 만족합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것 첫 번째 뭐 의문조사 호다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야죠. 야가 나옵니다. 부차여. 부차는 사람 이름입니다. 인명이죠. 사람 이름입니다. 막 잊었느냐. 월인의 살. 월인이 죽였다라는 거죠. 월인이 죽였다. 이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이는 2인칭 대명사입니다. 너죠. 여기 보시면 요 이자가 대꾸가 될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죠. 잠깐만요. 다시 좀. 예. 요 이자가 어이구야. 이런. 요 이자가 접속사로 쓰일 때, 즉 and나 아니면 but를 나타낼 때는 앞뒤의 문형이 대꾸가 됩니다. 보통 대꾸가 되는 형식을 보여주죠. 근데 이때는 대꾸가 안 되죠. 이가 여기 있어서 대꾸가 잘 안 됩니다. 이때는 2인칭입니다. 이부 너의 아버지죠. 너의 아버지. 그럼 요까지 야자 빼고 해석하면 부차야 망 잊었느냐. 월인이 죽였다는 거죠. 월인이 죽였다. 누구를? 너의 아버지를. 그리고 뭐가 나왔습니까? 야자가 나왔다. 그럼 이거는 의문이다. 그러면 해석을 부차야 막 잊었느냐. 월인지살 이부 야 너의 아버지를 월인이 죽였다는 것을 잊었느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문문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거는 호자와 야자다. 딴 것도 외워두면 좋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초보의 상황에서 이제 호야 요 두 개라도 좀 외워두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문사 요것도 중요하죠. 의문사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 두 개입니다. 이제 수하입니다. 수하가 제일 중요하고 많이 나오죠. 1번은 숙중고니까 일단 빼고요. 여기 2번이 나오네요. 2번. 자, 보겠습니다. 비례, 비거, 낙수가호. 그러면 중간에 숫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요거는 의문이다. 이렇게 되죠. 날다죠. 올해 오다입니다. 날아오다라는 거죠. 날아오고 비거 날아가서 락 떨어진다는입니다. 어디에 누구의 집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좀 더 우리말로 해석하면 날아오고 날아가서 누구의 집에 떨어집니까? 이렇게 되겠죠.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건 어려운데. 자하. 너는 여기선 아들이 아닙니다. 인칭입니다. 너는 어찌 믿고 이왕 그리고 가는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는 end가 되죠. 이해되겠습니까? 자하 대이왕고. 그래서 너는 어찌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 건 수하. 1번은 조금 모르셔도 되는데
예, 여, 식. 요거 여는 이제 and죠. 예와 식입니다. 예라는 것과 식 중에 숙중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예가 역시 의문사가 돼서 전체가 물음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게 되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안 넘어가노.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요겁니다. 평서문의 경우에는 크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평서문은 크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난다는 말은 어떤 포인트가 나타나서 이제 이게 어떻게 갈라지느냐 이걸 얘기해 주는 건 없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거는 두 가지일 뿐입니다. 첫 번째 대부분이 평서문일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평서문으로 해석하자라는 형태 하나. 그죠? 대부분이 평서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를 보자? 조사, 종지사. 그죠? 첫 번째 종지사는 뭐다? 100%는 않지만 야나 의가 나타나면 뭘로 봐야 된다? 긍정의 평서문이다. 대부분이 긍정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문문 같은 경우는 이제 자타동사에 대해서는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기 때문에 크게 이제 중요한 거는 아니죠. 그래서 의문사와 의문조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의문조사의 경우 호야 이게 제일 많이 나타난다. 요거 두 개를 알아두면 좋다.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거 종지사 의나 이런 것 자리에 이제 뭐가 온다 의문조사가 온다 이거죠. 그거를 판단해주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를 빼먹었네요. 잠깐만요. 뭐가 시스템이 이상하네. 그리고 이제 호자가 떨어졌고 야자가 떨어지면 의문문을 얘기하는 단어다. 그래서 잊지 말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의문문을 나타낼 때 의문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의문사가 나타나면 전체적으로 이것들이 이제 의문문의 형태를 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문조사가 없더라도 의문사만으로도 된다. 그래서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숙자, 그 다음에 숫자, 그 다음에 이제 하자. 그 중에서도 하가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의문사들을 잘 익혀 두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의문문으로 다가가는데 조금 더 쉬운 경향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문형을 자꾸만 보실 때는 특정한 단어들을 잘 보셔야 된다. 특정한 단어들을 잘 보셔야지 이 문형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의문문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했죠. 의문문 같은 경우는 뭘 잘 봐야 된다. 반어문과 잘 봐야 된다. 반어문은 좀 이따 바로 하겠습니다. 반어를 잘 봐야 된다. 그래야지 이 둘 관계를 헷갈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어문에 대해서는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11주차 1차시 평서문과 의문문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어서 반어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